자, 봅시다. 자, 판소 노트는 있죠? 있고. 자, 어디 할 차례냐면 전세권 파트 할 차례입니다. 맞습니까? 자, 몇 페이지냐면은 자, 페이지가 155페이지입니다. 맞나요? 155페이지. 자, 전세권에 대해서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합쳐서 무슨 물권이라 합니까? 용익물권이라 하죠. 용익물권.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물권에서 이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서 이제 봅시다. 여기서 용익물권이라는 게 뭐랬습니까? 물건을 빌려서 사용, 수익하는 물건을 무슨 물건이 한다?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지상권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건물, 수목, 공작물을 막기 위해서 소유할 목적으로 빌려 쓰는 게 지상권이었습니다. 기억나요? 네, 그거 했었습니다. 월요일에 했었죠. 월요일날. 자, 그 다음에 지역권은 뭡니까? 지역권은 요거 지자가 전부 다 땅 지자죠. 그래서 이제 요건 타인 토지를 빌려서 내가 사용하는 거고, 건물, 수목, 공작물 소유하기 위해서 뭡니까? 빌려 쓰는 게 지상권이고, 자, 통행지역권 같이 통행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무슨 권이란다? 지역권이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무슨 지라 했습니까? 제공하는 거. 이어준다. 계승할 때 승자. 승역지라 하고, 편익을 요구할 요자. 요역지라 합니다. 요역지. 그래서 반드시 한 필지는 어디라 했습니까? 요역지가 반드시 한 필지다. 자, 근데 승역지가 반드시 한 필지 나오면 O다 X다. X다. 이 말이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전세권.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뭡니까? 난리가 나온 게 뭡니까? 지금 전세 아닙니까? 전세. 아파트 전세 들어봤습니까? 예? 지금 강남에도 뭡니까? 아파트 가격이 뭐 규제를 워낙 많이 나가지고 안 올라갔는데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울산도 지금 뭐 지정됐죠. 난과하고 중과하고 투기가일지 됐죠. 투기가일지고 지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현금이 없으면 자,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전세권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 판소 노트는 몇 페이지입니까? 53페이지. 53페이지 펴시고. 판소 노트 53페이지. 자, 53페이지에 피면 돼요. 저번 주에 같은 프린트물 있을 겁니다. 그거는 가시면 되고. 자, 53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가 지상권을 배웠고, 이제 전세권을 배우는데, 자, 우리가 아파트 전세 이거 들어봤잖아요. 들어봤죠? 그 전세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요 사람이 전세권자입니다. 자, 그리고 집주인이 뭐랍니까? 전세권 설정을 해줬으니까 전세권 설정자라고 한다. 자, 그런데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걸고? 전세금 반드시 요소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지상권은 지료가 뭐랬어요? 땅지자의 사용료, 지료입니다. 맞죠? 땅의 사용료가 뭐라고? 지료예요. 말이 어렵지만 그 말을 해석하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지료가 뭐라고? 땅의 사용료라고요. 한자를 해석하면 돼. 그럼 지료는 반드시 요소다. 성립 요소다. 옵니까 있습니까? 지료는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옵니까 있습니까? X라. 요소가 아니에요. 지금 요소가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무상으로 땅을 빌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전세권은, 전세금은 반드시 전세금을 꼽아야 돼, 꼽아야 돼? 꼽아야 됩니다. 단돈 1원이라도 꼽아야 전세권이 성립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세권에 성립하기 위해서 성립 요소가 뭘 꼽는 게 원칙이다? 전세금을 꼽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가보지 않겠지만 미국이나 다른 일본에 가면은 전세란 제도가 없고 뭐가 있습니까? 임대밖에 없어요. 임대. 알겠죠?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있는 게 뭐라고? 전세입니다. 그 전세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전세에 있다가 뭘 합니까? 이제 아파트 매입을 하는 거죠. 전세에 있다가. 여러분 그렇게 안 했어요? 임대에 있다가 전세 갔다가 아파트 산다. 맞죠?
자, 이제는 이제 뭡니까? 이제는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뭐 전세가 없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 대부분 이제 뭐로 바뀝니까? 임대로 바뀌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 같이 가는 거지. 근데 전세권은 왜 생기냐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은행 이자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잖아. IMF 때 그때 뭡니까? 은행 이자가 20%였어, 20%. 그때 대출 이자가 15%, 15% 막 20% 이렇게 했잖아. IMF를 잘 모르나 보네. 네? 그때 이제 전세금 받다가 은행에 오면 연 이자가 몇 프로야? 20% 받았다니까. 그때 저축은행 데 가면 20 몇 프로였어요. 그때. IMF를 잊어버렸나 보네요.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저는 이제 뭡니까? 군대 가기 전에 주유소 알바를 했거든요. 주유소 알바 지금 저쪽에 북부순환도 맨 끝에 가면은 지금 SK인가 SOE로 밭에 있는데 거기서 제가 알바를 했어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시급이 2,500원이었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IMF야. 1,700원 똑같은 데 일하는데 1,700원 떨어졌더라고. 예? 근데 옛날에는 뭐 이 주유소 알바는 뭐합니까? 총잡이를 하잖아, 총잡이. 총잡이 몰라요? 주유소. 총잡이를 하거든.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는 똑같은 장소 똑같이 일하는데 뭡니까? 1,700원 떨어지는 거야. 예,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뭡니까? 치열한 거예요. 그때 실직자들 워낙 많으니까. 예,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자, 하여튼. 자, 중요한 거는 뭡니까?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은 반드시 꼽아야 돼, 안 꼽아야 돼? 꼽아야 된다. 이 말은 전세금은 요소다, 이 말이야. 성립 요소입니다. 자, 전세금 해야 되고, 플러스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된다? 계약. 계약이 뭐라고? 합의를 한다고요. 합의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야 된다. 했었죠? 자, 그래서 요렇게 돼야지 전세권으로 승립을 합니다.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전세를 꼽았다 하는데 돈을 꼽았다 하는데 등기가 안 됐다. 그럼 이걸 채권적 전세를 한다고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적용돼요. 전세권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그럼 전세권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 설정 등기가 돼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이 아파트를 전세를 해주거나 뭐 건물을 전세를 해주면은 설정 등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보통. 아시겠죠? 등기합니다. 등기해야 전세권 승인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뭐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해야 승인을 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세권이 이제 승인하는데 여기서 이제 전세금에서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시험에 3번 나왔던 판례인데 전세금은 한번 물어볼게요.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시험에 3번 나왔던 겁니다.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내가 공사를 아파트를 원룸이죠. 원룸 공사를 이렇게 했는데 공사 대금을 못 줬어요. 에? 누구한테? 을에게. 그럼 1억이 남아있어. 공사 대금 1억이 남아있어. 못 줬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다 이 말이야.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건설업자하고 뭐 집주인하고 이렇게 뭐 해줬단 말입니까? 건설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해줬는데 문제는 뭐냐? 1억이라는 공사 대금을 지금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내가 이 건물 짓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돈 많이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렇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돈이 막 들어가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볼게요. 쉽게 예를 들을게.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수강생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건물 막 짓고 있는데 뭡니까? 포항이 흔들려 붙죠. 2년 전에. 그래서 뭐 됩니까? 뭐가 플러스 됐어요? 내진. 내진 설비까지 들어가. 그럼 플러스 들어가고 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런 경우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돈 공사업자에게 1억을 못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중개사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중개사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러면 4층이 있는데 4층이 있어. 자, 그러면 요 201호 하고 202호를 전세를 놔주는 거야. 네가 전세해.
예?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전세를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설정되게 하고 얘 보고 뭡니까? 니는 또 임대나라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전세권자도 임대 놓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처분등할 수 있거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 201호, 202호를 자, 전세를 설정해주고 니 다시 임대나라. 그러면 이자에 대해서 월세 받아갑니까? 안 받아갑니까? 받아가죠? 그럼 전세금 어떻게 되는데? 1억이 된다고, 1억. 알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사람이 1억을 주고 싶어도 집주인이 못 주는 경우 생기냐? 안 생겨? 생기잖아. 그런데 여기 세가 다 나가면은 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무슨 말이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되기를 1년 딱 해줘가지고 201호, 202호에 대해서 전세권 1억에 전세권 설정되기 해줬단 말이야. 에? 그러다가 1년 지나면 이제 다 차니까 돈 내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맞나요? 맞죠? 그럼 이 공사 대금으로도 전세금을 쓸 수 있다 없다? 있어? 있어? 그럼 이거 말입니다. 이거 기존 공사 대금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쓸 수 있다면 되는데 뭡니까? 한자로 해가지고 유식하려고 가름할 수 있다 막 지랄하고 시험에 그렇게 된다고. 근데 알겠어요? 뭐 쓸 수 있다 하면 되는데 품격 있게 하려고 해서 가름할 수 있다. 이거 내보고 뭐라 하지 마요. 이거 판사가 그렇게 판결 때린 거니까. 아시겠죠? 자, 됐어요? 자, 시험의 포인트는 자, 우리가 전세금인데 기존에 있는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도 기존 채권을 가지고도 전세금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판례 알아야 됩니다. 이 판례. 아시겠죠? 네, 나중에 보게 됩니다. 중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립 요건에서 전세금에 대해서 요 내용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을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이 말은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가름이 이해가 안 된다고 보면 쓸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거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세권이 성립을 하면은 이 전세권자가 뭐 할 수 있는 데가 뭡니까? 효력이다 이 말이야. 효력이야. 자, 그러면 효력 보기 전에 뭘 봐야 되느냐? 존속기간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 판소노트 지금 53페이지 편한 상황이죠? 예? 우리 지상권 배웠잖아.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기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시면은 이렇게 조용한 이유가 뭐예요? 앞에 했던 걸 복습하고 있다는 건 나 알고 있습니다. 맞죠? 왜? 이렇게 뭐 물어보면 답을 할 줄 알고, 맞죠? 제가 물어보면 답을 할 줄 알고 있고, 아침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민법 시간인데 뭐 개론 공부를 하지 않겠죠? 민법 제가 두고 왔으니까. 맞죠? 예. 그래서 민법을 딱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우리 존속기간 한번 보는데, 지상권에서는 존속기간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지상권은 정의가 뭡니까? 타인의 토지, 갑의 토지를 빌려서 을이 뭐 하기 위해서?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빌려 쓴다 그랬지? 그래서 존속기간이 건물, 수목, 공작물이 나오는 게나. 이해됐어요? 이해가 되면 돼. 근데 나중에 이런 내용을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1월달 넘어가면 그런 상세한 설명을 못해요, 지금. 자,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된다고? 견고한 건물이 됐잖아. 자, 한번 견고한 몇 자야? 그런 30년. 30년이야. 견고한 건물 몇 년? 30년. 일반 건물은 반, 15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수목이 있어. 수목은 무슨 보호? 산림보호를 위해서 30년이야, 최단 기간이. 아시겠죠? 그럼 그거보다 더 단축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선정하면서 나무 심는단 말이야. 그러면 최단 기간이 몇 년이라는 얘기입니까? 30년이에요. 40년 약정하는 거 돼, 안 돼? 돼. 이거보다 더 단축 못하니까 더 할 수는 있어, 없어? 있어. 어렵다. 맞죠? 자, 근데 이 수목을 이제 심는데 20년 약정하면 돼, 안 돼? 30년까지 연장이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 최단 기간보다 더 단축하게 해버리면 최단 기간까지 연장이 돼버려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은 견고한 건물을 30년 해야 되잖아. 근데 20년, 15년 약정하면 몇 년까지 연장된다고? 30년까지 연장이 된다고요.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공작물 몇 년이었어요? 5년. 빨리 짓고 빨리 부수고 할 수 있죠. 철탑 이런 것들. 맞죠?
철답지 너무 못 받나 보네요. 산에다가 뭡니까? 헬리콥터 가가지고 떡집 놓고 막 하면은 일주일 만에 다 만들어, 안 만들어? 지켜봐지 않아서 모르겠죠. 그래서 만들어요. 일주일 만에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짧게 5년 준다고. 됐어요? 자, 이렇게. 그럼 지상권 정리 다 끝났고, 이제 뭘 들어간다? 전세권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312조에 보면 나와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자, 채당기간하고 채장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필기 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 채장기간은 몇 년입니까? 둘 다. 10년.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사 사기 나고 난 다음에 갑을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러 온다. 여러분이 전세권 중개를 해줬는데 둘이가 너무 친해. 20년 약정하겠대. 된다 안 된다? 안 돼. 설정 등기 안 돼. 몇 년? 10년.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너무 친한 건 알지만 20년 약정이 안 돼. 에? 10년하고 갱신해. 이렇게 해야 돼.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잘 있다고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을 설정을 하는데 아파트 전세인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6개월만 할게요. 전세권 설정해 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아파트 전세는 건물이잖아. 건물은 최단 기간이 몇 년이다? 1년입니다. 토지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아파트 전세 6개월에 설정해달라고 막 와서 고객이 의뢰인이 뭐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야 이렇게 하면 마음속으로 바보야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6개월은 안 된다. 왜? 최단 기간이 1년이니까 1년부터 설정되기가 된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모르고 이제 뭐 서류를 막 제출했다. 6개월 했는데 설정되기 한다고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면 법무사 전화 와서 뭐랍니까? 직원이. 이것도 몰랐습니까? 그러면 쭉 다 팔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 전세는 최단 기간이 몇 년이다? 1년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만 1년이고 토지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6개월짜리 전세권 설정되기 하겠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고 몇 년, 최소 몇 년 된다고? 1년 된다고 해야 된다고.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되겠죠? 되겠지?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이게 뭡니까? 자격증 따면은 무조건 이걸 설명해 줘야 되니까 전세권은 무조건 한 문제, 무조건 고정입니다. 지상권도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지역권도 한 문제 고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무조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최장 기간은 몇 년이다? 10년이고 최단 기간은 건물만 몇 년? 1년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뭐 할 수 있다고요? 갱신하면 다시 또 몇 년 하면 돼요? 10년 하면 되죠.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2조의 사항을 가면은 자, 무슨 갱신이 나오냐면 법정갱신이 나옵니다. 이 법정갱신 올해도 시험 나왔는데 이 법정갱신은 시험의 단골입니다. 시험에 10년 동안 6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져 나오는데 6번 나왔던 시험이야. 그래서 법정갱신이 중요한데 이 법정갱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각각 의리 전세권 설정계약 이쪽으로 와서 몇 년 계약을 했는데 2년 계약을 했는데 자,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은 나가라는 얘기 안 하고 얘는 계속 목적물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사기다고 하는데 중개를 해주고 하는데 2년 지났어. 이 전세권자 전화 옵니다. 와가지고 중개사님 집주인이 나가라는 얘기도 안 하고 나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물어본다고. 그럼 물어보면 뭡니까? 뭐 대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 자동 이런 말씀 안 돼. 이제 여러분 이제 민법을 배우기 때문에 이게 바로 법정갱신이라 해야 돼요. 우리가 민법을 배우고 이렇게 하지만 설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법률용어를 팍팍팍 써줘야 상대방입니까? 팍팍팍 좁니다. 아, 이 법률 전문가구나. 아시겠죠? 법정갱신이야. 딱 하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겠습니다. 법정갱신이 뭔데?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낸다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 법정갱신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이 법정갱신. 자, 그러면 법정갱신 의미는 알았죠? 예. 기간이 만료.
만료되기 전에 6월에서 1월 사이에 나가라는 얘기도 안 하고 계속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고 그래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무슨 갱신된 거다? 법정갱신이다. 자, 이거는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다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법정갱신 된다 하더라도 다시 그 기간만큼 다시 뭡니까? 등기를 다시 쳐야 되는 건 아니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자, 법조문이 내용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전세권자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법정갱신 되면 어떻게 되는데 물어볼 거 아니야? 내용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라 해야 됩니까?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용수익하실 때 설명되겠습니까? 되겠어요? 네, 돼요. 자, 그 다음에 내용으로 되고 기간은 그럼 기간은 어떻게 되는데 물어보겠죠? 네? 정상적인 사람 다 물어본다고. 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다고. 됐어요? 자, 이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312조의 4항에 보면 나와요. 네? 312조의 4항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313조에 딱 가면은 어떻게 되냐? 그럼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존속기간 정함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언제든지 무슨 통고를 하고 소멸 통고를 하는데 요건 갑도 할 수도 있고 을도 할 수 있다. 갑이 누군데? 전세권 설정자. 을이 누군데? 전세권자가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경과 후에는 소멸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소멸 통고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자, 이게 313조에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게 이제 뭡니까? 법정갱신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 법정갱신은 우리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다. 자, 그리고 등기 없이도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이 법정갱신은 또 앞에 312조 4항에 보면은 건물만 된다고 딱 돼 있어. 그럼 토지는 된다 안 된다? 토지에는 법정갱신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 1월달 가서도 다시 강조를 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0년 동안 몇 번 나왔다 지문에? 6번 나왔습니다. 이거 모르면 전세권을 공부했다고 하지도 말고, 알겠죠? 한 것도 아니다. 알겠죠? 이거 모르면. 그 정도 중요하다. 자, 이걸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자격증 따봐요. 물어본다니까. 그때 내가 찾아볼게요. 이러면 안 되잖아. 바로 나와야지. 알겠죠?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효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5페이지로 갑니다. 자, 책에 155페이지 전세권입니다. 303조 되어 있습니까? 303조. 전세권자는 저기서 을입니다. 전세권자는 뭐를 지급하고 현관펜? 전세금의 현관펜을 주고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의 현관펜. 부동산. 자, 우리가 전세는요 부동산이 객체입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있죠. 맞죠? 그걸 합쳐서 뭐합니까? 부동산이 하거든. 자, 그래서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서 사용수익하면, 자, 어디에 현관펜 해야 돼요? 사용수익 해야 되죠. 용익물권이라고. 사용수익 하니까 무슨 물건이야? 용익물권이다.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면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현관펜 오셔야 돼요. 우선 면제권이 있다. 그래서 경매를 넣으면 내가 우선해서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고요. 알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항 갑니다. 농경지는 뭡니까? 전세 목적을 한다 안 한다? 못한다. 농경지를 임대하는 건 되지만 밑에 임대 가능.
임대는 가능하지만 전세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농경지 임대는 돼도 전세는 안 됩니다. 이거는 16년 전에 한번 지문 나왔던 내용입니다. 5, 6년 전에. 아시겠죠? 그때부터 그때 딱 한번 나오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번 나왔으니까 설명해 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이제 의도 법조문 내용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맞죠?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3번에 보니까 우리 민법에 특유한 제도다 돼 있죠? 옆에 일본 가도 없고 미국 가도 없다 적어 놓던지 뭐. 그거 안 줘도 되겠죠? 안 줘도 되겠죠? 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만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성격 보세요. 성격 보니까 법적 성질 보면은 타인 부동산이죠. 현관펜. 타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고. 자, 그리고 아까 했습니다. 농경지는 목적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줄 것이면 되고요. 사용 수익하니까 무슨 물건? 용의 물건이다. 자, 다음 페이지. 그리고 겸해 넣으면 무슨 면제 받을 수 있습니까? 전세금을 못 받아가 겸해 넣는다. 무슨 면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물건적 성격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156페이지 동그라미 3번 타이틀에 현관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돼 있죠. 318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지. 전세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겸해 넣을 수 있죠? 넣는 방법 어떻게 합니까? 응? 내용 증명 보내야지. 예? 전세 기간 만료됐죠? 언제까지 돈 입금하세요? 안 하면 겸해 넣겠습니다. 딱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통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전세권자를 생각했을 때 다시. 여러분이 무슨 권자 생각했을 때 전세권자. 지금은 안 됐다고 여러분 자녀가 전세 꼽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알죠? 그러면 전세권자다. 전세금 못 받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실무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돼요? 자, 법무사에게 그 말소서류 있죠. 말소료. 전세권 말소료 있죠. 여러분 전세권 돈을 전세금 받으면 전세권 말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잖아. 이 말소서를 법무사한테 맡겨놓으면 돼. 알죠? 그리고 돈 입금하면 내가 말소해 줄 테니까 말소해주라고 해주고 그 법무사 누구누구라고 설계해주면 됩니다. 그 입금하라. 안 하면 그 법무사 뭐 넣으면 됩니까? 경매 청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변호사한테 가면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법무사한테 해야 돼. 법무사. 아시겠죠? 네, 그렇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갔어요. 자, 그래서 담보 물건적 그걸 겸해 넣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으니까 담보 물건적 성격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은 사용 수익하니까 무슨 물건입니까? 용의 물건임이지만 또 담보 물건적 성격도 경비하고 있다. OX. O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알겠어요? 나오는 거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갑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계약 플러스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등기. 그래서 타이틀만 딱 해놓으면 돼. 밑에 내용 그 내용이야. 양갈로 1번에 설정 계약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등기. 양갈로 2번에 뭘 지급해야 돼?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2번에 갑니다. 밑에 동그라미 2번. 양갈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전세금은 등기해야 하며 자, 반드시 뭐 해야 돼? 전세금은 등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세금을 등기하죠.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무슨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금액만큼은. 저당고도 마찬가지야. 은행에서 대출 받았지요. 그럼 채권 최고액 등기해놨죠. 그만큼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고. 그럼 등기부에 뭐를 해놓으면 등기 금액을 등기하면 그만큼은 뭐 받을 수 있다고?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내용 됐고. 자, 그래서 2번 내용입니다. 등기하여야 되고 등기된 금액에 대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빠졌는데 요거 적어놔야 돼. 전세금에서는 뭐랍니까? 기존 채권으로도 가늠할 수? 전세금을 가늠할 수 있다 없다? 이걸 적어놓고 별표해 놓으셔야 돼.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3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을 가늠할 수 있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정리됐고.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존속기간 갑니다. 최장기간은 몇 년이라 했어요? 자, 줄 거야. 어디 지나게 돼 있어요? 10년. 해놨죠? 자, 몇 년이라고요?
토지나 건물이나 둘 다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10년. 자, 그리고 10년 넘어가면 몇 년으로 단축돼? 10년으로 단축된다. 돼 있어요, 책에? 지금 15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0년에 진하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최단 기간은 뭐라고요? 건물에 현관편해야 돼. 건물만 있어. 건물만 1년이야. 토지는 있어 없어? 없어. 그 얘기입니다. 자, 전세권의 갱신입니다. 약정갱신을 하면은 몇 년을 넘지 못해? 몇 년을 넘지 못한다? 10년. 둘이가 원해가 20년 계약하려 하더라도 몇 년으로 단축되고 10년 단축되고 다시 갱신해서 몇 년 하라고? 10년 하라고 했잖아요. 이해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중요한 거 별표 동그라미 2번 무슨 갱신입니까? 법정갱신입니다. 자, 존속기간 만료전 찾았습니까? 중간에 존속기간 만료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한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은 뜻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어렵게 해놨네. 아무 말도 안 했을 때 이 말 아닙니다. 알겠죠? 아무 액션도 안 취했을 때. 예? 됐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품위 있게 하려고 뭐니까 통지를 하지 않거나 뭐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이 말입니다. 그 얘기다. 자, 그랬을 때 기간 만료하기 전에 설정된 전세구가 무슨 내용이 된다고? 동일한 조건. 자, 현관편 동일한 조건. 내용은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가서 기간입니다. 니은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찾습니까?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면은 312조인데 이제 313조가 이제 뭡니까? 존속기간이 약정이 없을 경우 양갈로 3번 옆에다가 313조라고 적어놓으시고요. 313조. 자, 법조문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밤새도록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법조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의심하지 말고 옆에 적어 놓으시면 돼요. 나중에 법조문 확인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313조 내용입니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는 언제든지 무슨 통고를 하고 소멸 통고를 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고요. 그러면 소멸 통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데? 갑을. 갑이 누군데? 전세권 설정자. 그 다음에 을이 누군데? 전세권자가 언제든지 소멸 통고하고 몇 월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런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내용이다? 존속기간에 관한 내용이고 이제 효력으로 갑니다. 자, 효력이 뭐냐? 효력. 저는요, 민법이 제일 재밌어요. 맞죠? 네. 어떤 분들이 개론이 재밌다 그러는데 개론은 시작할 때는 재밌습니다. 그런데 시험 다 돼가면은 미칩니다. 왜? 계산 문제 때문에 미칩니다. 아셨죠? 그래서 민법이 재밌어. 이걸 뭐니까 또 민법은 뭡니까? 자격증 따면은 써. 왜 쓰냐? 물어보거든. 고객이 물어본다고.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개론은요. 자, 현재 가치가 됩니까? 미래 가치가 됩니까? 그걸 물어보는 고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알겠죠?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냐?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절대 시험 때문에 만든 그 개론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개론이 뭡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학문입니다. 개론. 개론. 개 같은 학문, 개론. 알겠죠? 나중에 언제 되면 안다? 7, 8월부터 가보세요. 아, 이 개론이랍니다. 자, 그래서 갑시다. 자, 이제 효력 갑니다. 효력. 자, 우리는 뭡니까? 우리 학원은 민법이 강세입니다. 민법을 또 많이 주기도 민법에서 점수를 받아서 개론에 보태주는 겁니다. 알겠죠? 뭐, 개론 선생님은 자기가 이제 뭡니까? 개론에서 해가지고 민법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거 다 똑같은 거죠. 예. 우리가 우리가 지금 합격생이 요번에 우리가 지금 뭡니까? 작년에 76명 옷을 넣었는데, 우리가 지금 65명이 합격을 했어요. 맞죠? 합격이 85%입니다. 예? 최소 1차자 합격된 사람이. 예? 그만큼 열심히 하고 많이 주니까 걱정하지 마. 무조건 1차는 된다. 무조건 최소한 1차는 된다. 아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 최소한 포기만 하지 않고 가면은 최소한 1차는 된다. 예? 올해는 2차를 떨어뜨리려고 공법을 엄청나게 어렵게 했거든. 아시죠? 근데 여러분 빨리 따야 돼. 이제 3년 안에 이게 법이 개정상 올라갔죠? 상대평가를 받길 확률이 높으니까 빨리 따야 돼. 아시겠죠? 따고 난 다음에 뭡니까? 더 어렵게 만들어야죠. 맞죠? 네, 그렇게 합니다. 원래 사람이 이제 뭡니까? 시험 칠 때는 뭡니까? 좀 쉽게 내야 된다고 하지만 자격 따면 되면 더 어렵게 내야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제 효력 갑니다. 자, 우리가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전세권을 설정을 등기를 해줬다고요. 갑을 중개를 해줬어.
됐어요? 그러면 저기 을이 누구야? 을이 누구라? 전세권자가 찾아와서 중개사님 내가 뭐 하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요. 있잖아요. 맞잖아요.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데? 아, 니는 요렇게 할 수 있다고 해야 되죠? 이게 뭡니까? 효력이라. 첫 번째. 뭐라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판소노트 지금 53페이지 펴진 상태죠? 지상권의 효력은 뭐였습니까? 지가 뭐래서 토지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했잖아.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법조문 읽어봤을 때 뭐를 사용 수익한다고 했습니까?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수익하니까 무슨 물건이 들어? 용익물건입니다. 그래서 용익물건이고 전세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세권에 기해서 침탈행위를 한다. 을이 전세권 행사하고 있는데 침탈한 놈이 정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전세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래서 이런 침탈행위, 침해행위, 침해 염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게 무슨 청구권이었습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고, 자, 이웃 토지와 이용 조정 관계, 상린 관계도 뭐 됩니까? 준용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그리고 전세권은요,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상권 보니까 지상권도 처분 등 돼 있네. 네? 무슨 등 할 수 있다고? 처분 등. 그래서 양도, 임대, 그 다음에 담보, 전세권 대출 들어봤어요? 전세자금 대출 들어봤습니까?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은행, 국민은행에 대해서 한다 말이야. 자, 그래서 양도, 임대, 담보 제공할 수 있고 한 개 더 들어갑니다. 새끼 전세 갈 수 있습니다. 전전세. 됐어요? 그럼 요거만 플러스 됐지. 요 세 가지는 앞에 지상권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 요. 아시죠? 그럼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양도, 임대, 담보는 지상권하고 똑같죠? 한 개만 더 들어간다고. 무슨 전전세, 새끼 전세 가는 게 전전세입니다. 이 전자가 굴을 전자입니다. 전세가 한 바퀴 굴러가지고 새끼 전세 가는 게 전전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전전세를 여러분이 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전세로 끝나잖아. 예? 그리고 이제 전세권을 전전세를 안 넣고 됩니까? 전세권을 다른 사람이 넘겨보죠? 이런 경우는 봤죠? 전세 한 번도 충분히 전세 안 해봐가 바로 그냥 아파트 사가지고 이해 전혀 안 되죠? 우리 민법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은 뭘 하냐면 임대도 해보고 전세도 해보고 매매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이 내용이 다 나오거든. 이해가 쉽게 된다고. 한 방에 아파트 딱 사갔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되면 임대를 이해 못해. 전세를 이해 못해. 알겠죠? 예. 그런데 가르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자, 됐어요. 그래서 양도, 임대, 담보 무슨 세? 전전세 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아까 전세금은 무슨 면제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했죠? 자, 이게 뭡니까? 효력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보도록 할게요. 157페이지 전세권의 효력입니다. 무슨 수익할 수 있습니까? 사용, 용자, 수익할 때 익자 행합에 용익 딱 넣으시고. 자, 그리고 목적문에 유지수선 의무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우리 판소노트 있습니다. 자,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환 청구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필요비 인정 안 됩니다. 근데 무슨 비는 된다? 유입비는 됩니다. 여기 적어놓으시고. 유입비는 돼 있죠? 필요비는 X다. 그래서 유지수선 의무인 때는 누구이 된다고? 전세권자에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이 자,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이야. 전세권자가 전화가 왔어요. 보일러 고장났는데 그럼 뭐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쳐줘야 됩니까? 자, 어떻게 되냐? 전화 딱 오죠? 그러면 309조하고 전화 끊어보면 됩니다. 민법 309조. 민법 309조 유지수선이면 누구 됐다고? 전세권자에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착해서 고쳐줍니다. 근데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여러분이 임대를 놨잖아. 그럼 고쳐줘야 돼. 보일러를.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전세권은 원칙은 뭡니까? 고쳐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저것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별도 특약이 있을 때는. 예? 별도 특약으로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전세권 설정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10만 원 이하의 비용이 나오면은 청구하지 않는다고 붙여놔요. 근데 임대를 하면은요, 5만 원 이하는 청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필요비 청구, 필요비 청구 못하게 만들어놔요. 예? 무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임대 나왔을 때, 임대를 나왔는데, 거기 임차인이요, 방충망이죠, 방충망.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전화가 왔어요. 예? 전화가 와가지고. 방충망 이거 고쳤는데, 예, 뭐, 모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방충망 갈았대. 그래서 5만원 비용을 달라고 청구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특약사항 봐라. 5만원 이하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돼 있대. 그래서 청구 안 해. 못하죠? 네가, 이거 뭐야, 특약사항이 돼 있으니까. 걔는 뭡니까? 계약서 쓸 때 뭡니까? 특약사항 주계사 읽어줬는데도 지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빨리 읽어주니까 뭡니까? 빨리 읽어보세요 또 하고 읽어봤는데 지금 읽어봅니까? 뭡니까? 뭐 계약금만 보지 뭐. 보증금 보고 이거만 월세 얼마인지만 보지. 맞죠? 특약사항 다 적어놨습니다. 무슨 말이죠? 적어놨다. 그러면 뭡니까? 5만 원짜리 뭡니까? 고쳐주세요 하면 뭐합니까? 그건 네가 내야지. 5만 원이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또 생겼어요. 얼마니까? 영수증에 5만 1,000원 당첨. 해줘야 되죠, 이제.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 예?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 자, 실제 있었던 얘기야. 5만 원 이하는 안 한다고 딱 돼 있거든. 그러니까 5만 원 하니까 지금 청구 못 했잖아. 그 다음에 5만 1,000원 영수 끊어가지고 내 청구하는 거야.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 같은 경우는 유지수선의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고? 전세권자에게. 이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비 청구를 못 합니까? 필요비. 자, 읽어볼게요. 양갈로 2번은 별표 한 개 넣으시고,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누가 유지해야 됩니까? 전세권자가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비를 청구 못 한다고? 필요비 옆에다가 무슨 비는 청구할 수 있어? 유입비는 가능. 필요비 청구는 안 되는데 유입비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전세권이 뭡니까?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나와 있는데, 자, 읽어볼게요. 타인 토지에, 이거 시험에 한 2번 나왔던 지문인데 그냥 줄 끊으시고,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미친다.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자, 이게 그림을 그려 놓으셔야 돼. 이 말이 시험에 그대로 냈거든요. 갑이 을에게 임대를 해줬어요. 요 사람이 임차인. 그래서 임대를 한 거예요, 임대를. 그 다음에 전세, 지상권 설정한 거예요, 지상권. 그러면 이 사람이 지상권자. 자, 그래서 이제 뭘 지었습니까? 이 토지에다가. 토지를 임차해가지고, 토지를 빌려가 건물을 지었다고. 무슨 말이죠? 그럼 누가 지었어? 을이지. 근데 이 을이 건물을 짓고 병인태 뭘 놓으면은 전세를 놨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전세금을 얘한테, 얘가 전세금 꼽았을 거 아니에요, 전세금을. 맞죠? 근데 전세금을 못 주면 어떻게 될까? 이 전세권자는 겸해날 수 있다 했지? 여기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임차권이나 지상권도 같이 날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타인 토지에 있는, 그럼 갑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그럼 을 겁니다. 자, 설정할 때는 전세권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을의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그 전세권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쳐서 경매 같이 날릴 수 있답니다. 알겠어요? 전세금 안 주면 건물도 날릴 수 있지만 그 토지에 있는 사용 권리 있는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날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그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줄 것이면 되고. 자, 그리고 양가로 4번 가셔가지고 전세금 증가청구인데 전세금은 올릴 수 있죠? 몇 분의 몇 범위 내에서? 20분의 1. 자, 여기 책에 보면은 찌랑이 돼 있어. 찾아봐. 있죠? 몇 프로야? 또 설명해 줄게요. 곱하기 5를 하는 기라.
그러면 몇 분의 몇이야? 100분의 5가 되는 거야. 지금 산수하고 있습니다. 산수. 아시죠? 그래서 몇 프로야? 5%. 알겠죠? 자, 옆에다 적어놔야 돼.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보증금 증액도 몇 프로? 5%. 상가임대차, 상임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도 보증금 증액도 몇 프로? 5%. 다 이제 전세금도 몇 프로? 5%. 오케이? 옛날에 요게 상임법에서는 9%였는데 이 바뀌었다고 개정돼가 5%로. 알겠어요? 그래서 상임법 밑에 9% X 해놓고 몇 프로라고? 5%입니다. 자, 이렇게 증액해 주시면 되고 1년 내 다시 증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올리면 1년 내 증액됩니까? 안 됩니까? 증액이 안 된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세금이 상당하지 않을 때는 올릴 수 있는데 몇 분의 몇 올린다고? 20분의 1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전세권의 처분 등 나옵니다. 처분 등. 찾았어요? 자, 현관펜 오십니다. 양도 현관펜, 담보 현관펜, 전전세 임대할 수 있다 돼 있죠? 설명했던 거죠? 무슨 등 할 수 있습니까? 처분 등 할 수 있습니다. 양도, 담보, 전전세 임대할 수 있다. 찾았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자, 그 다음에 2번에 전세권의 처분은 당사가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등기하면 제3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밑에 가서 전세권의 소멸입니다. 자, 우리가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된 물건이 멸시되면, 목적물이 멸시되면은 전세권 소멸하죠. 뭡니까? 건물 전세를 했는데 건물이 무너져 버렸다. 그럼 전세권 소멸입니다. 그래서 목적물이 멸시됐을 때, 자, 줄 것이고 첫 번째 줄 중간에 목적 부동산이 멸시했을 때,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혼동 들어봤어요? 혼동이 뭐였어요? 전세권자가 목적이 된 소유권을 가져와 버리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혼동이 어디서 나왔어요? 내 전세권자인데 아파트 집주인 내가 전세권자인데 나간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말합니다. 그냥 막 1,000만 원 줘, 니 해라.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 얘기했잖아. 예? 신봉현대 그 아파트 그때 내 100만 원 좀 넘겼다 했잖아. 예? 전세금. 이해 안 했어요? 했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뭡니까? 그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랑 비슷하니까 그냥 니 가져가라. 예? 그럼 미안하니까 내가 100만 원만 주고 그랬어요. 그 100만 원 받은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뭘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전세권은 내가 소멸한단 말이에요. 제한할 필요가 없잖아. 내게 됐는데. 무슨 말이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오케이? 이게 혼동이고 소멸시효입니다. 자,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 용의물권 세 가지는 20년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죠? 기억납니까?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말소동의 필요 없이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얼마 전에 저 불났잖아요. 예. 전세권 재판 안 되면 사라졌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나셔야 됩니다. 예. 전세권은 뭐 그거는 이제 돌려줘야 되죠. 목적물이 그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송이 들어가는 거죠, 날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전세권자가 저 아르누브 같이 화재 나가지고 못 받잖아. 그럼 어디에 하겠습니까? 화재 보험금에 건다니까. 알겠죠? 그게 무슨 대위냐면 물상대위입니다. 전세권에도 물상대위가 인정된다고 나오거든. 그게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전세권에 우선하는 전환권 실행으로 경매가 들어갔을 때, 토지 수용했을 때 이런 것 등이 소멸 사유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은 나와 있죠. 끝에 줄 거야 돼. 전세권 설득이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끝에. 알죠? 무슨 등기 필요 없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311조 내용입니다. 전세권의 소멸 청구인데, 자, 용법 위반했을 때. 무슨 위반했을 때요? 용법 위반했습니다. 용법 위반이 뭡니까? 자, 우리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음식점을 한다고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단란한 거 차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주점 이런 거 차리면 안 된다고.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무슨 위반이야? 용법 위반입니다. 음식점 한다고 했는데 뭡니까?
바다 이야기 이런 거 머신기 갖다 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용법 위반입니다. 무슨 말이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밑에 311조 1항 갑니다. 전세권자가, 자, 주가 전세권자죠.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서 정해진 용법으로, 자, 이 주거야 됩니다.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가 집주인이죠. 전세권 설정자가 무슨 청구할 수 있다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전세를 설정해 줬는데 분명히 응시 좀 한다고 했는데 임마가 뭡니까? 머신기 갖다 놓고 막 바다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뭐라 해야 됩니까? 나가라 해야 돼. 소멸 청구, 전세권 소멸 청구하고. 됐죠? 그럼 소멸 청구권은 옆에다 적어놔요. 형성권입니다. 소멸 청구권 행사하면은 소멸돼 버려요. 됐죠? 그러면서 2항을 간다고. 2항. 1항 밑에 하자표 당에서 2항 뭘 해놨는데 전항의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해서 무슨 회복하라고 해야 돼요? 당연하지요. 자, 니는 용법 위반했으니까 내하고 계약 끝났다. 소멸한다. 소멸 청구했어요. 그럼 뭐 해놔야 돼? 원상 회복해놓고 니 때문에 손해본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해.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법정 왜 만들어놨을까 근데?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당연한 얘기인데. 알겠죠? 그렇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 통고 313조 아까 했어요. 자,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는 뭘 했습니까? 언제든지 소멸 통고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 각 당사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흥하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죠. 밑에 법조문 313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소멸 후의 법률 관계입니다. 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보셔야 돼. 자, 우리가 전세금을 내줄 때 어떻게 합니까? 전세금 내줄 때. 자, 옛날에는 전세를 내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전세권 설정자하고 뭡니까? 집주인하고 전세권자가 어디서 만납니까? 은행에서 만납니다. 부동산도 만날 수도 있지만 은행 가죠. 왜 그렇습니까? 전세금 지금 내줄 수 있어 없어? 대출 받아가 줘야 되잖아. 예? 그리고 전세 들어오면 다시 끄고. 물론 뭐 딱 맞게 들어오면 상관이 없죠. 진짜 전세 한 번도 전세 안 살아봤어요? 네. 전세권 마찬가지잖아요. 전세권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세금을 못 내주면서 내가 이제 뭐 이거 계약이 뭐 어그러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전세금 내주는데 이 사람이 안 내주고 집주인 안 내줘가지고 자 어떻게 됩니까? 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살다 보면 많습니다. 자,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 돈 준다고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전세권자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를 합시다. 집주인이야. 뭘 해야 됩니까? 전세권자 보고. 말소서를 들고 오라. 그래 하거든요. 맞죠? 근데 한번 간단 말이야. 비밀번호 가기도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창문이 깨져 있네? 7만 원 공제 봅니다. 변기 깨져 있네? 15만 원 갚습니다. 알고 있는가 보네. 다시. 변기가 깨지면 15만 원 갚습니다. 갈 때 누가 와요? 중개사와 같이 가죠, 보통. 가서 본다고, 변기 깨져 있네? 15만 원. 창문 깨졌네? 7만 원.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맞죠? 뭐 파손이 났다? 몇만 원. 어디서 깝니까? 그렇지, 전세금 가지. 관리비 밀려있네? 갚았다. 그러니까 전세금은 또 뭡니까? 여러분 나중에 지금 안 배웠지만 보증금적 역할도 한다고. 무슨 말이죠? 그것이 갚으니까. 무슨 말이죠? 그거 까고 난 다음에 어딥니까? 와서 니 키 들고 온 나라잖아. 맞죠? 그러면 키 떨어뜨리고 자, 나 돈 쏴주고 또 뭘 줘야 됩니까? 키 떨어뜨리면서 뭘 줘야 돼? 말소서를 줘야 돼요. 그럼 은행에 누가 와 있어요? 법무사 와 있습니까? 안 왔습니까? 법무사 와 있거든. 알겠죠? 그러면 법무사가 서로 다 가져가서 말소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 전세권자 보고 5만 원 이라거든. 5만 원. 5만 원? 무슨 말인지 모르지? 말소 비용 달라고 한다고. 그런 거 못 받나 보네. 5만 원 이런 거. 예? 말소 비용 5만 원. 무슨 말이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누가 낸다고? 전세권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러면 전세금 주는 거하고 말소서를 주는 거하고는 무슨 행위다? 동시에 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서로 딱 주면은 은행에서 돈 바로 쫙 삽니까? 안 삽니까? 쏘죠.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다주택자들은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대출이 안 돼. 예? 안 되죠?
대충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다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소멸에 관한 내용까지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맨 끝에 가면 무슨 관계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맨 밑에, 책 맨 밑에 가니까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주부터. 전세권이 소멸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키 달라고 해야 되죠. 들어간 입구 키. 그 다음에 전세권 말소 소리에 필요한 소리를 교부하는 동시에 뭘 반환해야 돼요? 전세금 반환해야지, 설정자가. 무슨 행위다? 맨 끝에 동시행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전세권은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했으니까 자, 쉬는 시간에 무료할 것 같아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펴냐면은 전세권에 대해서 했죠. 그럼 173페이지로 갑니다. 173페이지. 자, 26번부터 29번까지 있죠? 있습니까? 자, 그 네 문제 풀어봅니다. 풀어보시고 저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쉬겠습니다. 쉬는 시간 저를 위해서 있는 거죠? 자, 쉬시겠습니다.